개장했습니다. 8월 28일 비가 철철이 내리는 날 데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입니다. 헛! 자, 오늘도 잘 되실 겁니다. 자,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이네요. 네,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LG생 화장품, 네, 파마리서치, 중국 관련주는 화장품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또 돋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AI 후공정 장비주들, 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IT도 전반적으로 플러스 출발이고요. 아무래도 어제 잭슨홀 미팅을 무난히 넘기다가 보니까 시장이 일단 플러스 출발 분위기입니다. 게임주들 전반적 좀 플러스입니다. 엔터도 소폭 플러스고요. 네, 의료기기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네요. 루닛이 이번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AI 업체들이 다들 자금 조달에 나서나, 네, 돈이 필요하겠죠. 좀 플러스 분위기고요. 조선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LNG 쪽이 특히 좀 강세입니다. 방산동을 좀 플러스네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플러스인데요. 오늘도 에코프로 플러스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계적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주가가 어떨지, 외국인 매수세에 비해서 주가가 어떨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딱히,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좀 중국 관련주들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 내내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들 오늘 좀 고개를 드네요. 플러스권이고요. 자동차는 고만고만하고요. AI 관련주는 역시 좀 힘에 부칩니다. 마이너스도 생기네요. 네이버는 좀 플러스고요. AI 서비스 관련주는 오늘 솔트룩스, 자, 고만고만합니다. 그 다음에 불나방 주식들 초전도체 소폭 플러스고요. 맥신 관련주도 본조건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일 도드라지는 거는 중국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역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로 보실 거는 특히나 중국 테마로는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전과는 좀 달랐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더라도 주가 탄력이 좀 안 강하더라. 그런 흐름이라서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아마 외국인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주가가 반영이 되는지. 자, 그 속에서 오늘 등락 종목 수 계속 저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번 주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코스닥 지수가 시장을 반영하는 그런 정도가 될지.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0.6% 올랐는데요. 상승 종목이 900개 정도면, 네, 적절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중심으로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다들 플러스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변화는 클 것 같아요. 네, 역시 제일 먼저 좀
그 후공정 장비주들이 먼저 꺾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모멘텀이 없어서 후공정 장비주들은 재미가 별로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당분 그동안에 좀 상당 기간 강세를 보였는데 그 흐름도 좀 일단락 됐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굿보이님 쿠쿠.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쿠쿠홀딩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뉴스를 많이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사는 거 봤더니 라네즈 이런 화장품, 메디힐 요거는 상장사가 아니죠. 지난번에 메디힐 만드는 회사 상장 추진한다 하다가 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K뷰티 화장품, 네, 그 다음에 감귤 초콜릿 지금 상장사가 없고 조미김도 상장사는 없는데 그래도 음식료 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봐야 되겠죠. 그 음식료 쪽엔 뭐가 있을까요? 네, 음식료 쪽은 좀 조용하네요. 딱히 그저 김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그런 게는 좀 없는데요. 제가 놀라셨죠. 우리나라가 김이 그렇게 많이 수출되는지.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아직도 미국 시장 이런 데는 이제 김을 우리는 밥 먹을 때 먹지만 그냥 간식으로 씹어 먹고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침투율이 한 2%, 미국 가정이 한 2% 정도가 김을 맛보고 있어서 앞으로 김은 정말 바다의 반도체라 우리 식품에 아마 라면보다 더 수출 1위 품목이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엉뚱한 소리들, 비과학적 얘기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 한국 해서 수출을 장려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음식료 쪽도 오늘은 딱히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쿠쿠홀딩에서 이제 쿠쿠전자 밥솥 우리 제 초등학교 때 막 1988년부터 우리가 해외 여행 자유화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본의 코끼리 밥솥 엄청 사왔던 그런 뉴스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쿠쿠 밥솥을 사가는 거예요. 다음에 면세점 오늘 강세고요. 그래서 요 테마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계속 중국 관광객이 뭐 사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뭐 이런 거는 좀 단체 관광이랄까 개별 관광으로 봐야 되겠죠. 무슨 카지노를 단체로 오지는 않으니까 단체 관광이 늘면 개별 관광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심은 좀 중국 관광객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놀랬던 게 저도 뭐 그랬지만 어제 다른 언론 보니까 그 어시장에 가득가득하다. 참 우리 국민들이 힘들 때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이번에도 잼버리 때도 영국 잼버리 8명이 이제 고깃집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국 사람이 돈을 내주고 갔다. 그러면서 그 영국 그 보이스카우트 깜짝 놀랐다. 그런 말 하는 참 따뜻한 국민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화려함으로 치면 중국 상하이가 우리 서울보다 훨씬 화려하죠. 따라올 수 없는 게 이 민족성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주변을 신경 써주고 이런 배려하는 하여튼 내년 선거 때는 정말 좀 새로운 사람들로 싹 물갈이 되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짓들을 안 하는 사람으로 우리 젊은 2030 세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9시 10분입니다. 좀 전에 뉴진스 뉴스가 났나요? 뉴진스가 지금 또 난립니다. 네, 뉴진스가 지금 뭐 블랙핑크를 능가할 정도로 또 전 세계를
아니군요. 공식 활동 마무리했다. 빌보드 200,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200 정상 대단한 일이죠. 영국에 지금 우리 K-팝 콘서트가 4번 열린답니다. 4팀이 가서 영국 그 팝 시장을 뒤흔든다 그러는데요. 참 우리 젊은 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시장도 잘 되고요.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향시장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0.39%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상승 종목 수가 547, 하락 종목 수가 274. 네, 상당히 많네요. 그 체감 지수는 거의 1% 이상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상당히 지금 강한데 원래 코스피는 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코스닥이 문제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0.54%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862, 하락 종목이 606, 뭐 네, 적절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양 시장의 순매도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에코프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에코프로가 거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가격대란 느낌이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1,000억 이상 순매수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오르지 않더라 하는 걸 금요일 확인했는데 추세가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를 1,000억 이상 순매수했을 때는요, 7%, 9% 주가가 올랐었어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인방도 5인방들 흐름들 보면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중국 관련주들, 단체가구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테마들은 지금 좀 애매합니다. 네, 역시 AI 관련주는 빨리 마이너스 들어가는데요. AI 테마주는 이제 좀 특히 후공정 장비 부품 소부장 관련주들은요. 네,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모멘텀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동안 2분기 실적이 아주 부진했던 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는데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오도 조금 그렇죠. 바이오도 지금 이제 ETF가 3개 다 상장이 되어버려서 수급상 모멘텀이 좀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닛 일부 종목 정도 움직이는데 바이오도 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환경은 좋은데 그다음에 방사는요. 아직 제가 얘기가 좀 이르지만 방사는 9월 5일 날 폴란드에서 네,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참가를 하는데요. 지금 요때 아마 루마니아, 제 생각 루마니아의 K2 뭐 관련해서 K2 전차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 5일 다가올수록 9월 5일이 화요일이네요. 그렇다면 뭐 9월 1일 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9월 1일인데요. 이번 주 후반주부터는 다시 뭐 현대 로템 중심으로 방산주도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죠. 쭉 빠졌는데요. 방산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상황인데 관심을 조금 높이려고. 그래서 이번 주 후반쯤부터 제가 다시 방산주 분석 자료도 많이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외에는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2차 전지는 종목별로 혼조인데 딱히 이렇다 할 종목 그러면 없군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출발은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오늘 대표적이고 우리 면세점 호텔신라 자세히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호텔신라가 면세점 지금 상황이 어떤지 008770인데요. 당연히 관광객이 늘면 면세점은 단체 관광 코스입니다. 코스. 자, 그동안 우리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도 있고 참 사드 보복도 있고 참 일들이 많았는데요. 국내 우리나라 면세점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이 큽니다. 국내 면세점 2위, 1위가 롯데인가요? 여러분들이 또 마카오나 홍콩 이런 데 가면 다 신라 면세점이 있는 거 다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주 신라 호텔은 좀 투숙률이 좀 줄어든다 그럽니다. 근데 신라 스테이 뭐 이런 데가 지금 잘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시내 면세점이 엄청 많았는데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이번에 새로 낙찰받으면서 공항 면세점이 이제 비슷해졌네요. 그래서 호텔 레저 이쪽은 신라 호텔, 신라 스테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매출이 한 82%가 사실 면세점이다. 그래서 신라 호텔이 아니고 호텔 신라가 아니고 신라 면세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레저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업이익률은 호텔 레저는 항상 10%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면세 이익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이 이렇게 매출이 왜 줄었는지 제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중국 따이궁 쪽이 지금 많이 좀 감소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게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 이 말은 따이궁 중심으로 막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과다한 할인으로 매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우리 K-드라마, K-팝 때문에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개별 여행객들이 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전 세계, 특히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한번 와보는 게 꿈이죠. 근데 비자가 참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비자가 까다로운데 중국한테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 건강보험이 다른 나라한테는 다 흑자인데 중국인들 대상에 한 2조 4천억 정도 그동안 적자를 봤다 그러네요.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면세점을 보면요. 매출은 2022년 3월이 고점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새 인천공항에 다시 입점을 하면서 인천공항이 늘었고 시내 면세점이 많이 좀 줄었네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일반 소매 고객들이 도매가 줄고 소매가 늘면서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이쪽 면세점도 신라 호텔이 하는데 이쪽도 개선됐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선 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단체 관광까지 들어온다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꼴이 되겠죠. 네, 스마기님 코리아나, 코리아나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호텔 레저는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쪽은 요즘 제주도를
좀 우리가 일본, 싼 일본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환율 때문에 일본이 훨씬 싸졌고, 일본 물가가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싼 제주도가 외면 받는데, 우리 제주도도 좀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바가지 좀 그만하시고. 그래서 제주 쪽이 좀 투숙률이 좀 떨어지는데, 대신 신라스테이 이런 쪽이 잘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호텔 레저 쪽은 영업이익률이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래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중국 단체 관광까지 붙으니까 훨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호텔 신라가 주가가 저평가다. 뭐 이럴 거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드 때 겪어보셨듯이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라서 네, 막 검색 이런 거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 차단해 버립니다. 싹 지워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그 불매운동, 일본에 불매운동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득볼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플러스 주지만 이 흐름이 9월 내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호텔 신라도 있고 신세계도 있죠. 신세계 면세점, 현대백화점도 면세점이 있어서 다 비슷한 처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도 오르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우리 국내인들이 좀 많이 알죠. 리쥬란 그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중국인들도 이걸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미용과 관련된다면 우리나라 와서 필러 시술 이런 거 받고 한다면 이제 좀 알려질 수가 있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은 두고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5인방은 아직도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고요. 자, 금반지로 9시 24분인데 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 이런 걸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요, 코스피가 지금 0.5% 올랐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616, 하락 종목 수가 234. 네, 그래서 면세점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0.6% 정도. 아까보다 거의 약간 더 올랐는데요. 13분 전에 비해 약간 좀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는 899, 하락 종목 수는 592. 적절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은 37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네, 14종목이 줄었어요. 지금까지는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양시장의 순매도지만 특별히 순매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도가 조금 줄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개장 전에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이동 동향, 그다음에 환율 동향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딱히 우리 시장을 대규모 순매도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할 상황도 아니라서 외국인들은 계속 관망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두 가지 보자 했는데요. 우선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는 지금 강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어떨지 좀 보시죠 했는데 에코프로도 개장 초반 흐름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가 127만 원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버거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주는 목요일이 MSCI 리밸런싱일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질문을 주셔서 여기 LB세미콘 리포트를 제가 썼는데요. 이것도 2부 방송 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 상황도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혹시 그걸 제때제때 못하더라도 좀 이해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코리아는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펩시님 중비가 낙폭했네요. 금요일날 좀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금요일 13% 올랐으니까 4% 정도야 뭐 우리 애교로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굳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 이러면 회사의 우호적인 세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결국 이게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그러면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다 하면 아마 여타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일들도 벌이고 있겠구나 제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1회 12회 전환사채에 우리가 리픽싱 조항, 주가 변화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그 항목을 없애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사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 지금 아마 벌이고 있겠구나. 아마 월말전에 그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제가 추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환청구권 행사했다고 또 이 물량 나온다고 물량 부담이 어떠니 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대응이고, 이렇게 저처럼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면 우리 정혜원님, 프로님, CEO님들은 행간의 의미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의미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바닥을 찍었다. 지금 내용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안정되면 이제 소재 시대로 갈 거다. 말씀을 드린 그런 시절이 올지 보겠습니다. 네, 9시 30분입니다. 8월 28일. 네. 개장 방송 하태민 경제